검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제주대병원 교수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수의 폭행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임방글 변호사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지사 경기도청 집무실 또 자택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만 찾고자 했던 김혜경 씨의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거는 흔적이 사용 흔적이 있어서 간 건데 소득이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네, 예.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그 5대가 네. 그 압수 대상 목록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그 압수수색하는데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이나 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거의 정말 집과 집무실을 샅샅이 뒤졌다는 뜻인데요. 네. 찾고자 하는 휴대전화는 결국 발견하지 못해서 성과 없는 압수수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일각에서는 좀 형식적인 압수수색 아니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초에 처음 이 사건이 나왔을 때요. 이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김혜경 씨의 휴대폰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자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절차상 어떤 과정을 다 거쳤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성과가 없었잖아요. 예. 오늘 보도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이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이제 신청하거나 청구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그 영장 청구가 30회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법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사용했던 그 안드로이드 폰이 다시 재사용했다라는 흔적이 발견되자 서둘러서 이 휴대폰을 특정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부가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과는 없게 됐죠. 일단 압수수색 전에 이미 제출을 이재명 지사 측에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이제 압수수색을 부랴부랴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용한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못 찾은 거니까 앞으로 아까 저희가 앵커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되게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새로 사용된 흔적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만 사실 진짜 스모킹 건은 네. 그 안드로이드 폰 이후에 2016년 7월에 바꾼 그 아이폰입니다. 네. 지금 이 해경군 김씨 지금 김혜경 씨가 작성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글,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든지 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있었다든지 이런 글들은 모두 다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이후에 작성된 그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폰의 그 행방이 굉장히 그 아이폰이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또한 찾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혜경 씨는 그 행방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결국에는 이 사건은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잘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간접 증거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소시효도 다음 달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상당히 좀 짧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직접적인 증거 이제 못 찾았으니까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그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그 통신 내역이라든지 그런 다른 간접 증거들로 기소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경찰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그 기소 의견 송치에는 검찰과의 어떤 지휘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서요. 이렇게 애매한 건은 보통은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쭉 이 사건의 과정에서 어떤 법정 공방을 예고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이제 인터뷰할 때도 보면 그 압수수색에서 뭐가 안 나왔으니까 네. 좀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이고
검찰은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좀 쫓기게 된 입장이 되고 약간 전세가 역전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못 찾았고, 그렇죠. 그게 뭐 없다는 게 밝혀진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여유로울 수 있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여유로운 것이는 뭐 우리가 네. 알 수가 없고요. 항상 좀 뭐 그하기만 앞서도 보면은 이제 항상 여유로운 느낌이긴 했었죠. 네, 예. 왜냐하면은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유로워서 여유롭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네. 정말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분이고 네. 또 선거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진짜로 자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몇 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트위터에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게 바로 트위터에 올라왔다든지 네. 이런 몇 건의 건들이 언론에 공개됐었을 때도 네. 그때도 경찰은 그거 외에 더 많다라는 그 예. 보도들이 쭉 있었거든요. 뭐 법정에 가서 공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아직 증거가 공개되지 않는 뭔가가 그렇죠. 있을 어떤 거다. 증거가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유로워 보인다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가 통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네. 됐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쁜 마눌님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는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 국회의원 포함해서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예, 휴대폰이 휴대폰을 뭐 찍히는 거.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게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의도된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그 국회의원 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 그게 너무나 그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건도 그냥 우리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이쁜 마눌님이라는 부분을 그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휴대폰 액정에 보였다는 것도 네. 의도됐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부인과는 뭐 사이가 좋다라든지 네. 약간 신뢰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정말 이렇게 했을 수도 예, 있고요. 또 이제 워낙 본인의 휴대폰이 공개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런 네. 기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예 처음부터 부인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모습인데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말이 앞으로도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설득력을 미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그 제주대학교에서 또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한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이게 제주대학교 병원에 한 교수가 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치료사나 간호사들을 상대로 예. 폭행을 하기도 하고 네. 폭언을 하기도 하고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지요. 지금 예. 등을 때리기도 하고 지금 옆구리 같은 데 꽂히기도 꼬집고 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이런 폭행, 폭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 지금 영상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루어지던 환자 평가 시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저렇게 찍힌 영상 말고도 저렇게 영상이 찍히지 않은 곳에서는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네. 이런 직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약간 좀 꼬집고 저러는 거 보면 약간 좀 저 발로 밟는 장면도 예, 나오네요. 밟는 것도 있고 뭐가 좀 이렇게 되게 본인은 되게 즐겁게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전혀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거? 전혀 죄의식이나 뭐 이런 예, 거 예. 없이 저런 게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예상할 수 있고요. 직원들 진술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제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의아심이 가는 건 저게 수년 전부터 저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 왜 이제야 이게 그러니까요.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라는 이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뭐 단 둘이 있을 때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저렇게 환자들이 다 보는 눈도 있는 많고요. 곳에서 예. 했는데 이제야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자칫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저렇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들 다 보시면은 그렇게 단독으로 있는 장면이 아니라 다 예. 저렇게 환자를 지금 뭐 휠체어에서 앉거나 지금 예. 환자를 뭐 부축하고 있거나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무슨 그 예전에 옛날 이야기에 비해서 놀부가 하는 행동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네, 들고 그리고 거의 약간 어떻게 뭐 보면 장난식처럼 보이기도 장난식으로 하고 이렇게, 예. 저렇게 폭행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 저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뭐 벌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저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게 저렇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지금 부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도 지금 휠체어에서 침대에 누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네. 저때 갑자기 어떤 폭행을 가하면은 저 환자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균형을 잃잖아요. 그래서 남성분이 지금 꼬집 폈을 때 네. 그 몸부림 보셨죠? 그게 약간 그걸 보면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왜 또 이러냐는 이런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행동 굉장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이제야 나왔을까라는 것은 한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구조적으로 저 교수라는 지위와 대학병원의 교수라는 지위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간호사라든지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소리내서 고발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야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위력에 의한 어떤 폭행인가요? 특수 폭행인가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구분을 이거는 하자면? 그냥 폭행이죠. 그냥 폭행이에요. 예, 그냥 폭행이고 모욕이고요. 근데 보니까 피해자 중에서는요. 네. 대인 기피증에다가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예. 단순 폭행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상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해까지 이어졌고. 상해죄 내지는 폭행치상죄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이거 좀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럼요. 피해자들이 나와서 뭐 진술을 하고요. 또 지금 아예 영상 직접적인 증거까지 있죠. 예. 거기에 진단서까지 다 첨부해서 한다면은 처벌은 가능합니다. 합의에 아까- 이르지 네, 않는다면은 임 변호사님 말대로 처벌받겠죠. 왜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왜 못 그랬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조사도 좀 이뤄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우리가 흔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당한 어떤 갑질, 폭행, 어떤 인격 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받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저 해당 교수를 처벌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더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비투 바람이 연예계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부모와 관련된 사기라든가 뭐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폭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가 이제 부모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주했다라면서 이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 이후에는 또 가수 도끼, 네. 또 도끼의 모친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B의 그 모친이 또 무슨 쌀 내지는 현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잠적했다. 또 그 외에도 뭐 마마무 휘인이라든지 또 배우 차혜련 씨의 또 아버지가 각각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의 부모, 네. 아버지 내지 어머니가 이렇게 빚을 갚지 않았다 내지는 뭐 사기를 쳤다라는 식의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뭐 해석이 지금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그동안 좀 겁이 나서 아니 뭔가 좀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본물 터지듯 미투처럼 터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좀 이렇게 봅니다. 이 빚을 지거나 뭐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했던 당사자가 지금 이 연예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죠? 네. 이 사람들의 부모잖아요. 네. 어떤 부모가 빚을 졌을 때 근데 그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애가 타지만 네. 그러나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그 채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어떤 강요나 어떤 뭐 폭언이나 이런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제가 언급해드린 분들의 채권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채무자가 안 갚으니까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의 사무실이나 예. 그 가족들의 학교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건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연예인들 당사자가 빌린 돈은 아니고 부모가 빌려서 갚지 않은 돈에 대해서 이 도의적으로 비난을 좀 뭔가. 이 비난이 이 연예인 당사자에게 가고 있고요. 이 연예인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내가 빌린 돈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도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도의적으로 갚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연예인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거든요. 이미 그 사건이 종결된 것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아니면 아예 본인이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안 갚아도 돼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빚을 상속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본인의 뭐 소멸시효가 다 완성돼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인이라는 지위에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은 공인이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네. 저는 이 정도로만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글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연예인들이 이 각각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이 태도에 네.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례를 좀 보셨죠? 그 도끼 씨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로닷 다음이 도끼 씨였는데 네. 그게 1,000만 이게 물 타지 원이었어요.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뭔가 본인 나름대로 어떤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 해명 과정에서 이제 아쉬운 단어가 나왔었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빌린 돈은 1,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채권자 측에서는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그러니까 도끼 씨의 모친이 동창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그러니까 갚지 않고 잠적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끼 씨는 이런 잠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잠적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취지는 우리가 그 돈을 안 갚기 위해서 그렇게 잠적을 할 만큼 이런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걸 안 갚기 위해서 잠적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단어 하나 내 밥값 한 달 밥값 밥값밖에 안 얘기했대요. 된다는 얘기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한 해명이 돼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요. 그 채권자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1,000만 지금 원을 1,0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그럼요. 계실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심적으로 좀 울컥한 그 면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경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지훈 씨는 조금 대처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소속사 측에서 얘기를 했고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걸 보면은 우선 일단 증거가 없었어서 네. 법적인 대응을 해보고 필요가 있다면 다 해당하는 거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이거예요. 본인은 모친의 빚을 갚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확인된 금액을 갚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모친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확인된 금액을 갚겠다 해서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그러니까는 그 채권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증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 예.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원본이라든지 기타 본인들 장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부를 전혀 가져오지 않아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인되면 주겠다라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모친의 어떤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어머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어머님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한 경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적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글쎄요, 이 연예인들이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과거에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뭐 부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에 뭐 해당하는 뭐 배상이라던가 사과는 있으면 또 뭐 좋을 부분일 것 같은데
유명인에게 너무 지나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주변에서 사실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에게 제가 들은 몇 가지 이야기들은 예. 예를 들면 차일현 씨가 좀 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 빚, 본인이 어떤 한 행위가 아닌데 채권자들이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나이도 어린 그런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너의 아버지의 빚을 갚아라, 어머니의 빚을 갚아라, 좀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넘어서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서는 연예인이 이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본인이 책임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예인은 또 연예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또 말 한마디에는 더 신경을 더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연예인이 저는 이렇게 어려운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전 이야기인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잘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먼저 접촉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를 당사자와 얘기 없이 뭐 언론에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언론에 퍼뜨려서 만약에 프레임이 된다면 뭐 어떤 어떤 여론이 생긴다면 당사자는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을 텐데 네. 모르고 어떤 굉장히 마녀사냥식의 또 안 좋은 여론이 생긴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걸 악용하는 것도 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당연하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지금 이 해당되는 이 연예인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뭐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좀 아쉽죠.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못 받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1차적으로 그 돈을 빌려준 그 당사자하고 먼저 해결을 하고 예. 만약에 그 사람과 접근이 안 돼서 안 되거나 알려진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당신의 부모가 지금 나하고 연락이 안 된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그렇죠. 너의 부모가 이러한다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망신 주는 이런 모양새는 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